헤어지면 전 애인 인생 박살내는 혈액형 순위. 사랑이 끝날 때 어떤 사람들은 조용히 뒤돌아서지만 어떤 사람들은 마치 영화 속 복수의 여신처럼 변신합니다. 특히 헤어진 후 전 애인의 인생을 박살내려고 하는 혈액형들이 있다는데 정말 그럴까요? 오늘은 이별 후 복수심에 불타오르는 혈액형 순위를 재미있게 살펴보면서 각각의 복수 스타일이 얼마나 무서운지 알아보겠습니다. 물론 모든 사람이 이렇게 행동하는 건 아니지만 상처받은 마음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는지 미리 알아두면 도움이 될 거예요. 마치 태풍의 진로를 예측하는 것처럼 감정의 폭풍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지 대비할 수 있거든요. 첫째로 A형을 살펴보겠습니다. A형은 평소에 조용하고 차분한 성격으로 유명하죠. 하지만 이별이라는 상황에서는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입니다. 마치 조용한 연못 아래 숨어있던 거대한 괴물이 깨어나는 것처럼요. A형의 복수는 매우 치밀하고 계획적입니다.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하면서 뒤에서는 전 애인의 모든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해요. 마치 FBI 요원이 된 것처럼 전 애인의 일상, 인간관계, 심지어 새로운 연애 상대까지 파악합니다. 그리고 가장 효과적인 타이밍을 기다렸다가 한 방에 치명타를 날리죠. 예를 들어 전 애인이 새로운 직장에서 중요한 프레젠테이션을 앞두고 있다면 그 직장 동료들에게 전 애인의 과거 실수담을 우연히 흘리는 시기예요. 직접적으로 욕하거나 소리 지르는 게 아니라 마치 체스를 두는 것처럼 몇 수 앞을 내다보며 움직입니다. A형의 무서운 점은 복수를 하면서도 자신은 완전히 깨끗한 상태를 유지한다는 거예요. 모든 증거를 완벽하게 숨기고 마치 자신과는 전혀 상관없는 일처럼 포장하는 능력이 탁월해요. 전 애인이 분명히 A형이 한 짓인데 라고 의심해도 증명할 방법이 없거든요. 또한 A형은 인내심이 대단해서 몇 년이고 기다릴 수 있어요. 마치 와인을 숙성시키듯이 복수 계획을 차근차근 발전시켜 나가죠. 전 애인이 완전히 방심하고 행복해하는 순간 그때 모든 걸 무너뜨려 버리는 거예요. 둘째로 B형의 특징을 알아보죠. B형은 감정 표현이 직선적이고 솔직한 편이에요. 평소에도 기쁘면 기쁘다, 슬프면 슬프다고 바로바로 표현하는 스타일이죠. 하지만 이별의 상처를 받으면 이 직선적인 성격이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폭발합니다. B형의 복수는 마치 화산 폭발과 같아요. 한 번 터지면 주변 모든 것을 태워버리는 용암처럼 전 애인의 모든 약점을 들춰내며 공격합니다. 특히 연애할 때 서로 나눈 비밀스러운 이야기들, 전 애인이 가장 부끄러워하는 과거사들을 무차별적으로 폭로해요. 예를 들어 SNS에서 전 애인의 창피한 사진을 태그하거나 공통 친구들에게 전 애인이 연애할 때 했던 민망한 행동들을 생생하게 전해주는 거죠. 마치 내가 이렇게 당했으니까 너도 똑같이 당해봐 라는 심정으로 감정을 그대로 쏟아부어요. B형의 복수 방식은 예측하기 어려워서 더 무서워요. 언제 어떤 방식으로 공격해올지 모르거든요. 평상시에는 아무렇지 않게 지내다가 갑자기 전 애인의 직장에 나타나서 소란을 피우거나 새로운 연애 상대에게 전 애인의 단점을 늘어놓기도 해요. 또한 B형은 자신의 행동에 대해 별로 후회하지 않아요. 내가 화가 나서 그런 거야. 뭐 어떡해? 라는 식으로 당당하게 말하죠. 이런 당당함이 오히려 전 애인을 더욱 당황하게 만드는 요소가 돼요. B형은 특히 소셜미디어를 적극 활용해서 복수를 해요. 전 애인의 게시물에 의미심장한 댓글을 달거나 전 애인이 싫어할 만한 내용의 게시물을 올리면서 간접적으로 메시지를 전달하죠. 마치 온라인 게릴라전을 벌이는 것 같아요. 셋째로 O형을 살펴보면 이들의 복수는 자존심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O형은 리더십이 강하고 자존감이 높은 편이에요. 평소에도 내가 최고야 라는 마인드로 살아가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이별을 당하면 이 강한 자존심에 큰 상처를 받게 됩니다. O형의 복수 방식은 마치 정치인이 상대방의 지지율을 깎아내리는 것과 비슷해요. 직접적인 공격보다는 전 애인의 사회적 평판과 인간관계를 타겟으로 삼습니다. 저 사람이 얼마나 나쁜 사람인지 모든 사람이 알아야 해 라는 생각으로 움직이죠. 예를 들어 전 애인의 직장 동료들이나 친구들에게 그 사람
정말 성격 이상해. 연애할 때 이런저런 문제가 있었어라고 소문을 퍼뜨려요. 마치 바이러스가 퍼지듯이 한 명 한 명에게 전 애인의 단점을 각인시켜서 결국 그 사람 주변의 모든 인간관계가 흔들리게 만드는 거예요. O형은 자신의 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해서 복수를 진행해요. 평소에 사교적이고 인맥이 넓은 O형의 특성을 이용해서 전 애인이 새로운 환경에서 적응하기 어렵게 만드는 거죠. 마치 보이지 않는 벽을 쌓아서 전 애인을 고립시키는 것과 같아요. 또한 O형은 경쟁심이 강해서 전 애인보다 더 성공하는 모습을 보여주려고 노력해요. 봐라. 나는 너 없이도 이렇게 잘 살고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면서 간접적인 복수를 하는 거죠. 이런 방식은 전 애인에게 상당한 심리적 압박을 가할 수 있어요. O형의 복수에는 정의감도 포함되어 있어요. 내가 이렇게 당했으니까 당연히 복수해야지라는 생각으로 복수를 마치 정당한 권리처럼 여기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복수 과정에서도 자신이 피해자라는 입장을 계속 유지하려고 하죠. 넷째로 AB형의 복수는 정말 독특합니다. AB형은 평소에도 감정과 이성의 균형을 잘 맞추는 편이에요. 차갑다고 느껴질 정도로 논리적이고 분석적이죠. 이별 후에도 이런 성향이 그대로 나타나는데 오히려 이것이 더 무서운 결과를 만들어내요. AB형의 복수는 마치 외과 의사가 수술하는 것처럼 정밀하고 치명적입니다.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냉정하게 전 애인의 가장 아픈 곳을 찾아서 정확히 타격을 가해요. 예를 들어 전 애인이 승진을 앞두고 있다면 그 회사의 인사팀에 전 애인의 문제점을 담은 익명의 제보를 하는 시기예요. AB형은 복수는 차갑게 먹어야 제맛이라는 말을 몸소 실천하는 타입입니다. 몇 달, 심지어 몇 년을 기다려서라도 완벽한 타이밍에 완벽한 복수를 해내죠. 마치 시한폭탄을 설치하는 것처럼 전 애인이 가장 행복해하는 순간에 모든 것을 무너뜨려 버려요. AB형의 무서운 점은 복수를 하면서도 완전히 냉정함을 유지한다는 거예요. 감정적으로 흥분하거나 실수를 하지 않아서 증거를 남기지 않고 완벽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많아요. 전 애인이 의심해도 AB형은 나? 그런 일에 관심 없어라고 쿨하게 반응하죠. 또한 AB형은 심리전의 대가예요. 직접적인 공격보다는 전 애인의 심리를 교묘하게 흔들어 놓는 방식을 선호해요. 예를 들어 전 애인이 새로운 연애를 시작했다면 그 상대방에게 전 애인에 대한 미묘한 의혹을 심어놓는 거죠. 그 사람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다만 과거에 약간 특이한 취향이 있긴 했지만 이런 식으로 말해서 새로운 연인이 불안해하게 만드는 거예요. AB형은 또한 전 애인의 가족이나 가까운 친구들까지도 공략 대상으로 삼아요. 이들에게 전 애인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조금씩 심어 놓아서 결국 전 애인이 가장 의지하던 사람들로부터도 외면받게 만드는 거죠. 정말 치밀하고 잔혹한 복수 방식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런 혈액형별 특징들이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건 아니에요. 같은 A형이라도 개인의 성격, 성장 배경, 상황에 따라 완전히 다르게 행동할 수 있거든요. 어떤 A형은 정말 조용히 상처를 사귀며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기도 하고 어떤 B형은 감정적으로 표현하지만 결국 먼저 화해의 손을 내밀기도 해요. 중요한 건 이별 후의 감정을 건강하게 처리하는 방법을 아는 것이겠죠. 복수는 일시적인 만족감을 줄 수는 있지만 결국 자신에게도 독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복수에 에너지를 쏟는 동안 자신의 성장과 발전은 뒤처지게 되거든요. 또한 복수 행위는 법적인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어요. 명예훼손, 스토킹, 협박 등의 범죄가 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복수하려던 사람이 오히려 더 큰 피해를 입게 되죠. 복수보다는 자신의 상처를 치유하고 더 나은 사람으로 성장하는 데 에너지를 쓰는 게 훨씬 현명한 선택이에요. 실제로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복수를 꿈꾸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정신 건강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해요. 복수에 대한 생각이 머릿속을 계속 맴돌면서 우울증, 불안장애, 수면장애 등을 유발할 수 있거든요. 반대로 용서와 이해를 통해 감정을 정리한 사람들은 더 빨리 회복되고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 나갈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그렇다면 이별 후 복수심이 들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 그런 감정을 느끼는 것 자체를 자책하지 마세요.
상처받은 마음에 복수심이 드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다만 그 감정을 어떻게 처리하느냐가 중요한 거죠. 복수심이 들 때는 신뢰할 수 있는 친구나 가족에게 털어놓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감정을 표현하고 공감받는 것만으로도 상당한 치유 효과가 있거든요. 또한 운동이나 취미 활동을 통해 부정적인 에너지를 건설적인 방향으로 전환하는 것도 도움이 돼요. 만약 복수심이 너무 강해서 일상생활에 지장을 준다면 전문 상담사의 도움을 받는 것을 고려해 보세요.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감정들을 전문가와 함께 정리하면 훨씬 빨리 회복될 수 있어요. 결국 최고의 복수는 전 애인 없이도 더 행복하고 성공적인 삶을 사는 것이에요. 복수에 시간과 에너지를 쏟는 대신 자신을 발전시키는 데 집중하면 몇 년 후에는 그때 왜 그 사람 때문에 고민했을까? 라고 웃으며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도 만약 주변에 이런 특징을 보이는 전 애인이 있다면 조심하는 게 좋겠어요. 특히 이별을 고할 때는 상대방의 자존심을 최대한 건드리지 않도록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이 서로를 위한 현명한 방법일 거예요. 사랑이 끝나더라도 서로를 존중하는 마음만큼은 잃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마지막으로 혈액형이 성격을 완전히 결정하는 건 아니라는 점을 기억해 주세요. 이런 이야기들은 재미로 보는 것이고 실제로는 개인의 성숙도와 인격이 훨씬 더 중요한 요소라는 걸 잊지 마세요. 진정으로 성숙한 사람이라면 혈액형이 무엇이든 상관없이 건전하고 건강한 방식으로 이별을 받아들일 수 있을 테니까요.